자, 같이 좀 봅시다. 입시의 꽃은 정시라는 것을 느껴봅시다.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내신을 벼락치기로 많이 준비를 하죠. 뭐 저도 그랬고요. 근데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좀 느껴보시고, 뭐 말 그대로 벼락치기 하시더라도 그 양이 얼만큼 필요한지는 아셔야지. 단순히 답만 맞추지 않고 좀 여러분들의 기억을 떠올리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좀 봅시다. 제일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제 서경별곡이랑 정석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필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를 다시 보실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필기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자기가 좀 공부를 하는 거에다가 필기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고3 아이들한테도 하는 이야기야. 뭘 자꾸 적어요, 아이들이. 적는데 다시 안 보잖아,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3 아이들이 이제 수능이 있으니까 모의고사 훈련을 한다고? 그럼 그 모의고사를 본 시험지에다가 막 적어. 근데 물어봐. 너 이거 다시 보니? 그러면 뭐라 그래? 씨 웃어. 안 본다는 뜻이죠. 다시 안 볼 거에다가 적는 것도 문제고 다시 안 보는 걸 적는 것도 문제야. 다시 안 보는 자료에다가 왜 적어? 그거 안 볼 건데. 비슷한 말이지만 다시 안 볼 건데 도대체 왜 적어?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필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다시 보는 거에다가 적어야지. 그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포인트 정의 프린트라면 거기. 아니면 주석 교과서. 그래서 내용은 하나에다가 몰아야지. 그 였다 조금 적고 졌다 조금 적고 해봐야 니네 그거 다시 안 봐.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알아서 잘 처리하실 수 있죠. 자, 첫 번째 나작품이 고려가요 서경별곡이고요. 나작품이 정석가, 이거 방학 때 했었던 거 기억나죠? 불가능한 상황 설정, 뭐 군밤 심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학 교재 필기한 거 좀 잘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요렇게 두 개가 비교가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요소가 비교가 되겠지. 그리고 한 가지를 얻는다면은 이 정석가 같은 경우 불가능의 상황 설정이라는 점. 그래서 우리 나작품에 뭐 무쇠로 된 소를 가져다가 그 소가 철수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면 헤어지겠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나작품에 나오죠. 구슬 노래라고 하는데, 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진들 어쩌고 저쩌고죠. 그지? 그래서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든가, 구슬 노래라든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서정. 남녀간의 사랑과 애정을 이야기하는, 요게 이제 공통분모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이따 이제 문제도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고려가요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문보의 후렴구가 분연체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 그지? 그때 이 후렴구를 주의하셔야 돼요.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서경이라고만 쓸게. 서경별곡 같은 경우 후렴구는 무슨 기능을 해? 연구분, 행구분. 행구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디링디리. 행구분. 정석가 같은 경우는 머구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분. 요걸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6번 문제를 좀 먼저 볼 겁니다. 6번 답이 그래서 몇 번이야? 1번이 됩니다. 연마다 후렴구가 있어. 자, 여기에서 잠깐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거 연습이 되고 안 되고가 엄청난 차이가 생길 겁니다. 특히 3학년 되면 엄청 차이가 커요. 여러분들 이제 그 휘림이랑도 선생님이 잠깐 상담했는데, 학교에서 엄매, 화작 이제 고민의 시기가 오죠. 한 명 물어봐서 내가 똑같은 설명을 한 명 하다 보니까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그거 최종 마감일이 언제야? 1차 집필 끝나고 조사하는데, 잘 들으세요. 원래는
서류상으로는 법적으로는 여러분 3학년 때 바꿔도 돼요. 근데 학교에서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안 해주는 이유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맞아. 극단적인 사례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사탐을 예를 들자면 사회문화를 다 선택한다고 했어. 응? 근데 갑자기 사회문화를 선택한 애들이 우르르르 빠져가지고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무슨 뭐 동아시아사 이런 족 같은 데로 다 가버려.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투입하고 시간표를 짜는 게 어떻게 되겠니? 이제 어그러지지 말 그대로. 학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명이면은 그냥 바꿔주시는데 그게 막 5명, 10명, 15명 넘어가 버리면은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감정적으로 좀 짜증도 나실 거고 근데 충분히 이해는 해. 근데 법적으로는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게 안 될 거고요. 효원고 뭐 선생님 딸아이가 이제 효원고였으니까 효원고를 예를 들자면은 우리 딸아이도 1학년 때 이제 문과이과 고민을 그때도 했잖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 딸아이 그 입학 지도 진로 지도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니까 11월 16일 전까지만 제출을 해달라. 그게 이제 5월, 6월에 있었던 일이야. 11월 16일 전까지만 제출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딸아이는 충분히 고민하다가 이제 11월 달 돼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고 제출을 했거든.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제 바꾸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는 미리 이렇게 제출을 해서 안 혼났는데 뒤로 오는데 막 한 반에 15명씩 막 바꿔버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막 되게 힘들어서 이제 좀 짜증도 나고 하셨거든. 참고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아마 학교에서 이번에 조사가 그게 100% 최종 결정 조사가 아니에요 원래는. 학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선생님 조금 있다가 수업 좀 하고 권선구의 엄매와 화작이 또는 그게 수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고민하시면 어떻게 돼? 뭐 공부하다가 고민되니까 공부보다 고민이 낫거든. 아 이거 고민 때문에 내가 공부를 안 해. 거짓말하지 마. 그냥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망상에 빠진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정보를 드릴 테니까 시험 끝나고 하루 이틀 고민하시고 결정하신 후에 방학 때 조금 더 천천히 공부를 고민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비문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차이가 크거든요. 얼른 들어와. 그래서 방학 때 비문학 공부를 하면서 고민하세요. 고민하시고 계약하자마자 바꿔야겠다 싶으시면 제일 멍청한 게 이렇게 집단화가 되어 있을 때 선생님 저 바꿔주세요. 이거 제일 멍청한 짓이야.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오렌지 주스 같은 거라도 하나 사서 알겠지? 명준아 조용해. 옆 사람이랑 너 얘기하는 거 습관이 이 새끼가 그냥. 오렌지 주스라도 하나 사갖고 가서 선생님한테 조용히 집어 던질 필요까지는 없잖아. 조용히 가서 말씀드리면 어지간하면 바꿔줍니다. 좀 이따가 그 말씀은 드릴게요.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들 작년 2학기 때쯤부터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쳤는데 그때부터 정말 강조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지 초점 정보예요. 출제자가 뭘 묻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6번의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항상 어지간하면 2개의 초점이 나와요. 심플하게 낼 경우에는 하나인데 어지간하면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후렴구가 있는지를 당연한 말이죠, 이거. 후렴구가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거지. 이건 이제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넘어가. 그래서 문제야, 이게 내신이.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다 보니까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내가 공부한 키워드가 바로 나오면은 그 선지의 집중도가 떨어져. 맞는 것처럼 훅 들어오니까. 그죠?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게 똑같거든. 하은아 썸남이 웃으면서 내가 할 얘기 있는데 라고 하면 이미 우린 뒷말을 예측하면서 어머 씨발 내 인생의 봄날 이러고 있어. 근데 뒷말까지 잘 못 듣게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뒷말 알고 보니까 나 너 싫어 막 이러면 어떡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똑같아. 내가 앞부분에 선입견을 가지면 그 선택지의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 남녀관계에서는 집중하겠지. 그지? 공부보단 그게 더 좋으니까. 자, 두 번째 초점이 뭐야? 이렇게만 딱 놓고 풀면 선택지가 아주 깔끔하게 보이죠.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 후렴구가 있다라는 점 우리가 공부는 당연히 할 거고요. 서경별곡은 주의사항으로 행구분이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후렴구, 영구분 이렇게 봐버리면은 6번의 잘못된 선지가 1번. 너무나 쉽게 보이죠. 연습을 하는 거니까 6번의 2번 선지 흥을 돋구다 여음구 3번 아질과 행의 시작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때 학생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6번에 3번 선지에서 한 가지를 더 보면 되겠다. 학교 선생님께서 이게 기출이거든? 이거 똑같이 낼까 안 낼까? 절대 안 냅니다. 우리가 기출을 푸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어떤 스타일의 문제를 내는지를 봐보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암기하려는 게 아니야. 그럼 6번에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권성구 스타일상 어디를 건드릴 것 같아? 첫, 음보, 요 글자를 건드려서 오답을 만들어 권성구가. 뒤에 붙는 거죠. 근데 요거 말장난 해볼까요? 고려가요니까 서경별곡 몇 음보? 3음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이렇게 가겠죠. 그죠? 첫 음보 앞에 붙는다 이래버리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지. 됐니? 어디 갔냐? 그 다음에 행의 시작을 뭘 건드릴 것 같아? 권성구 스타일상 요거 건드려. 행의 시작이 아니라 행의 무엇을 이렇게 건드려. 권성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네. 권성구의 여러분들 권성구생이잖아. 권성구의 성향을 아셔야 됩니다. 권성구는요 아주 단순하게 권성구는 아주 명료하게 시험 문제를 내는 성향이 극명하게 증명된 게 하나 있죠. 바로 뭐야? 교과서 충실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어디까지 보셔야 돼? 학습지까지 보셔야죠. 참고로 저기에서 말하는 교과서는 주석 교과서겠지. 주석 교과서와 학습지 충실이야.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 아이들 냉정하게 꼼꼼하게 외우고 꼼꼼하게 공부한다는 거 알잖아. 그럼 변별력을 만들 때 어디에?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 돼. 충실이라는 말의 표현을 이해하셔야 돼. 충실한다라는 말은 이런 디테일에서 학생들이 실수가 없게끔 완벽하게 공부했다는 뜻이야. 반대로 말하면 권성구는 단어 바꿔서 오답을 많이 만들어내. 지금 같은 경우도 6번에 1번 선지가 연마다 후렴구가 있어 연의 구분을 하는데 연의 구분이 아니라 무엇에? 단어 하나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 3번 선지까지 설명을 했고요. 4번 3음보가 되지 않는 구절의 첨가 요거 조심하세요. 나나는 3음보가 되지 않는 구절의 첨가. 키워드가 뭐야? 되지 않는 구절이야. 좀 반대로 말하면 나난이라는 이 여음구는 3음보가 완성되는 구절에는 굳이 넣는다, 넣지 않는다. 넣지 않는다. 요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4번 선지 분연체 형식으로, 분연체라는 단어 알죠?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가 어디에?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에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야. 분연체 형식으로 연마다 다른 정서를 들어. 포인트 키워드는 뭐다? 연마다 다른 정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경별곡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야? 연마다 무슨 정서? 다른 정서야. 여러분들께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1년을 무슨 노래? 서경 노래. 2년을 무슨 노래? 구술 노래. 3년을 무슨 노래? 대동강 노래. 요렇게 가르쳤던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기억하나? 남성화자, 여성화자를 따졌을 때 서경별곡과 대동강이 무슨 화자? 이게 여성화자고 구술 노래가 무슨 화자? 남성화자라 그랬지. 이게 왜 그런지는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린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6번에 5번 선지 연마다 다른 정서. 이것도 오답을 만든다면 어떻게 내겠어? 연마다 이렇게 선택지를 낼 수 있겠죠. 연마다 정서를 표현을 조금 바꿔볼까? 유기적으로 또는
긴밀하게 연결시켜 이렇게 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뭘 가르치고 싶은지 이해를 해야 돼. 서경별곡을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야. 권선구에서 선택지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를 빨리 보셔야 돼. 알겠지?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6번 문제 1번 맞으면 뭐해? 선택지 똑같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가지고 오답률을 가지고 뭐라고 안 하는 이유가 잘 맞았으면 좋은 거야. 많이 틀렸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문제는 맞았는데 적당히 대충 맞은 게 문제고 틀렸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안 하는 게 문제지. 맞았고 틀렸고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봅시다.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규나 5번에 몇 번? 5번. 임과의 이별을 수용해야만 하는 안타까움을 반어적으로 하고 있다. 미음을 보시면은 정석가의 후렴구는 잠깐만 보세요. 유덕하신 님을, 덕이 많으신 님을 여희와 지다. 이건 이제 어휘죠. 뭐 하겠다는 뜻이야? 이별하겠다는 뜻인데 그 정석가 앞 내용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그랬지? 아까 불가능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게 조건 정보죠.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너랑 뭐 하겠다? 이별하겠다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별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표현과 반대로 해석해야지. 무슨 법? 반어법이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경별곡의 후렴구와 정석가의 후렴구를 비교할 수도 있겠지. 서경별곡의 후렴구는 행을 구분한다 또는 뭐 이제 연을 구분한다를 낼 수도 있지만 뭘 낼 수가 있을까? 얘는 의성어야. 악기 소리. 그죠? 얘는 의성어야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면서 푸셔야 돼. 이걸 어디가 봐서 이게 의성어겠어. 그죠? 다시 서경별곡의 후렴구는 위 두어령형 두어령형 디링디리 의미 해석해 안 해? 의미 해석 안 해. 그냥 운율 리듬감이야. 하지만 정석가의 후렴구는 의성어가 아니고 뭐야? 당신과 헤어지겠다라는 메시지 해석이 돼야 안 돼. 얘는 메시지 해석이 되죠. 그죠? 어느 정도의 반어라는 말은 다른 고려가요와는 달리 후렴구에 무엇이 부여되어 있다. 의미성이 부여되어 있다. 이런 식의 선택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공부 정확하게 하셔야 하고 선택지를 분석하면서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별을 반어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별을 거부하는 거야? 수용하는 거야? 이별을 거부하는 거죠. 그럼 5번의 5번 선택지는 다시 이쪽으로 와볼까? 단어 하나 가지고 낸 거잖아. 거부냐? 수용이냐? 요거 하나 가지고 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7번 문제 공무도화가는 뭐 대충 알죠? 그지? 그래서 서경별곡과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했을 거야.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것도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보실 거야. 비겐투게 풀빛이 푸른데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의 공통 분모가 뭐야? 물의 이미지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다? 이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 이 정지상의 송이는 그냥 대동강물 마르네 안 마르네 바로 나와. 대동강이란 말 자체가. 자, 7번 문제 봅시다. 찬영아 7번에 몇 번 할까? 2번. 요런 건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죠. 명령형 어미 요거는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알겠지? 이건 넘어갈게요. 아니 넘기지 마시고 7번에 미안 7번에 1번 3번 잘 봐놓으세요. 1번 키워드 이별 3번 키워드 강. 다시 말하면 물이겠죠? 갈라놓는 공간. 이별 모티프라는 말을 갈라놓는 공간이라고 바꾼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뭘까요? 국어 영역은 내가 외운 그 단어로 안 나와. 그러니까 메시지를 봐주셔야 돼. 이별의 공간이라고 하나 갈라놓는 공간이라고 하나 뭐가 달라? 이별이란 말 대신에 갈라놓다라는 말로 바꿔놓은 거잖아. 국어 영역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4번 선지 보시면 이거 조심하세요. 서경별곡을 잠깐만 봅시다. 서경별곡의 1년 서경노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니?
이별의 거부인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적극적 거부.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 적극성에 소극성에 요 차이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알겠니? 그런데 지금은 지금 7번에 4번 선진지 요거 가지고 낸 거야. 이별 거부. 당신을 따라가겠다. 알겠지? 근데 잠깐만 보세요. 7년에 서경결국에 3년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 나와? 대동강 건너편 뭐 님이 떠나는 이거 나오죠. 그지? 여기에서는 당신을 따라가겠다라는 표현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죠?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너무 내신을 이제 암기식으로 하죠.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주석교과서 외우고 학습활동 외웠는데 당신을 뭐 하겠다? 따라가겠다. 적극적 거부를 우리가 암기를 하셨을 거야.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3년에서 그게 나온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문의 포지션을 보고 푸셔야 돼. 특히 어느 작품이지? 만세전에서 그 일본 앞잡이 그 형사가 와가지고 나 데리고 나가는 장면 있지. 거기서 나의 감정이 어때? 좀 짜증났다가 좀 불쌍하게도 보였다가 또 불쾌하기도 했다가 막 심정이 변하지. 이걸 단순하게 외워서 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권성고에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성향 중에 하나에 가끔, 이건 권성고에서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그 선택지 내용은 그 작품의 내용과 일치해. 근데 뭐가 안 맞아? 포지션이 안 맞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다? 두 가지입니다. 선지 초점 정보 잡으시고요. 플러스 지문 위치를 반드시 보세요. 밑줄 문제라든가 이런 거 특히.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가와 나의 공통점. 자, 요거 두 개 가장 많이 나오는 세팅 문제지.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를 거야. 정우야, 8번에 몇 번 할까? 몇 번? 4번. 그럼 2번만. 상징물을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뭐 설명할 수가 없어. 뭐 있어야 설명하지. 없는데. 됐니? 넘어갈게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작품 고인도 날 못 보고 요거 그 여러분들 도산12곡 다른 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염두하라고 했지. 근데 여러분들 학습지에 도산12곡 발문이 있으니까 그것도 꼭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걱정되는 게 이 도산12곡에 우리는 하나밖에 안 배웠지만 도산12곡 발문이라는 게 있을 거야. 우리가 전체 포인트 정리할 때도 잠깐 봤죠. 이 발문 정보 제시 문제를 또는 다른 12곡 연계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도산 12곡 발문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은요. 가작품은 이거 선비적 자세야 공부하자야. 이거 공부하자야. 그래서 도산 12곡은 앞에 6개 뒤에 6개 나눠서 앞에 6개는 자연적 이야기와 무슨 이야기 나온다 그랬어? 선비적 삶의 자세, 유교 사상 나온다 그랬고 뒤에 6개가 학문 수양 이야기 나온다 그랬지. 이 고상국어과를 드린다고 해도 또 안 드렸네. 이거 내가 직보 다음 시간에는 꼭 드릴게. 자꾸 까먹네 내가. 여기서 그럼 고인은 누구를 말해? 죽은 사람이야? 그냥 옛날 사람이라고만 추상식적으로 표현하면 돼? 안 돼? 안 돼. 성현들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 기억하죠?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표현상의 특징 뭐? 연세법. 근데 연세법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필수적으로 뭐가 들어와? 시어나 시구의 반복이 들어와. 이유를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자꾸 여러분들 과제물 검사하다 보면은 왜 자꾸 이거를 점충으로 착각을 하지? 이게 점층이었으면 내가 가르쳤겠지. 점층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줄에 고인이 며던 길 당연히 알죠? 이건 무슨 길? 학문수양의 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른 12곡에서도 학문수양의 길을 표현하는 게 있었어. 그런 부분들 조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작품
한수마 세한수마 이거 의인법 알죠? 불렀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요. 너 어느 틈으로 요거 들어온다. 지우야 이거 무슨 형 문장이야? 크게 얘기해! 의문형 문장이야. 이거 평소문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의문형 문장이라는 선택지가 표현성의 특징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이 부분을 놓쳐. 그 다음에 잘 봐. 화자는 집 안에 있니? 집 바깥에 있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집 안에 있겠죠? 그죠? 화자는 집 안에서 여러 가지 문을 하고 있어? 닫았다고 표현을 할게, 선생님이. 닫아놨죠? 왜? 한숨이 뭐하게? 못 들어오게. 이거 왜 선생님이 이야기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기억나? 그 화자는 못 믿겠지만 화자를 그린 거예요. 뭘 그린 거예요? 바퀴벌레도 아니고. 화자는 자기 가슴에 뭘 만들 거래? 이해되죠? 창을 만들 거래. 무슨 차이가 있어? 여기에서 창은 못 들어오게 막는 기능이고 여기에서 창은 얘는 닫아야 돼, 열어야 돼. 얘는 열므로써 좀 시원하게 만드는 기능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안 돼. 얘는 창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야, 힘들 때. 그런데 둘 다 창은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요소를 막는 기능이든가 내부로부터 생기는 부정적인 요소를 배출하는 기능이지. 그럼 화자의 상황은 긍정 상황이야, 부정 상황이야? 그렇죠. 상황은 뭔가 삶에 고뇌나 근심이 있는 거죠. 이거를 뭐 하려고 한 거야? 극복을 노력했는데 한수마 세한수마에서는 뭐 한 거고? 실패한 거고. 그러면 창을 내고자는 성공했어? 모르지. 그냥 창을 내고자는 극복 노력 또는 극복 의지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지 얘가 성공했다 실패했다고까지 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지문의 근거성이 없는 것을 자기 주관적으로 더 넓히면 안 돼. 그러니까 질문 받을 때마다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막 고3 애들도 그런데 되게 답답할 때가 많아.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내가 왜 당연해? 세상은요? 이러더라고. 나한테 인생을 가르쳐. 야, 인생도 내가 니네보다 더 살았어. 그지? 그럼 내가 걔네들한테 항상 시키는 게 있어. 볼펜 딱 주고 밑줄 그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 근거의 타당성을 지문에서 찾아봐. 그럼 얘가 뭐예요? 2차 시도를 해.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게 마지막에. 그래 네 말이 맞아. 화이팅 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 자, 10번 문제까지 갈 겁니다. 휘림아, 하은이가 이제 막 졸려 그래. 좀 깨워줘. 졸지 마. 하은아, 잠 깨는 의미에서 우리 10번 한번 가볼까? 10번에 몇 번? 그렇지. 몇 번? 3번. 시간이 좀 많이. 그 다음에 10번에 그 보기 박스를 잘 보세요. 보기 박스. 그런 문제를 조심해야 돼. 호준이 얼굴 보니까 틀렸네. 9번 정답. 9번을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갔네. 야, 잠깐만. 다작품도 있었네. 미안. 9번에 다작품. 맵버들 가지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 내가 학교에서 배운 작품 아니죠? 잘 보세요. 쫄지 마. 안 배운 거 나와요. 일단은 그 갈래부터 항상 고전 시간은 외부 작품 나오면 갈래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내신용이니까 갈래 시조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신에 나오는 시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뭐 아니면 뭐? 평시조 아니면. 이 틀을 이용하세요. 알겠지? 평시조 누가 아니면 누가 쓸 거다?
양반 아니면 기생이 쓸 거다. 근데 그 누가 쓴 거 같아? 랑 들어가면 기생이야. 랑 월 들어가면 기생이야. 진짜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여러분들 공부한 작품 다 그래. 이름에 랑 월. 자, 이름이 보통 두 글자야. 황진이만 세 글자야. 걔 이름도 원래 황진이었을지도 몰라. 그냥 한 소리지 뭐 아야. 황진이의 기명도 원래는 두 글자예요. 명월이에요. 명월. 기생으로 쓰는 이름을. 랑, 월, 두 글자, 기생. 두 글자가 다 기생은 아니고 울림소리, 월랑 이런 거, 명 이런 거. 기생이야. 랑기, 랑기. 좋은 거 가르친다. 그게 무슨 이야기야? 서정 이야기죠. 자, 보세요. 고전문학의 임을 읽을 때 이 아저씨는 두 명 중에 한 명이라 그랬죠. 뭐? 왕이든가 마이 러버든가 두 명 중에 한 명이라 그랬죠. 기생이 왕 사랑하겠니? 그러면은 맷버들 가지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누구에게 보냈다는 뜻이야? 사랑하는 그대에게 보내겠다는 뜻이죠. 뭘 보내겠대? 뭘 보내겠대? 버드나무 보내겠잖아. 버드나무 보내겠다는 거잖아. 자, 호준아, 네가 썸녀한테 선물을 보냈어. 왜 보냈어? 그냥 집 좀 사라? 날 줘 이 새끼야. 그냥 보낼 거면. 인간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낼 때는 다 뭐가 있니? 의도성이 있잖아. 의도성. 현우야, 썸녀한테 선물 보냈어. 왜 보냈어? 그렇지. 마음의 표현이잖아. 화자에 그러면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 잘 안 나오죠. 뭐라고 나와? 정서, 소망 이런 거 나오겠지. 심어두고 보고 새 잎 나면 날 생각하래. 여기에서 뭐가 나면? 새 잎이 나면은 이 꼴 누구라고 생각해 달래? 화자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달래. 내 마음을 알아달래. 내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이잖아. 알겠니? 이 정도도 못 읽는,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정말 이 정도 수준의 작품을 못 읽는 것 같아? 아니, 읽어보려 하질 않아. 습관적으로. 왜 그래놓고서 뭐 공부를 하겠다, 성적을 잘 받겠다는 헛소리를 해. 라작품은 배운 거니? 선생님이 이게 지금 권선고, 화원고, 국정고 시험 범위가 섞여서 배운 거니? 아, 그래? 그 외부 지문으로 한번 봅시다. 라작품 보세요. 이화우 요 요령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이게 사실 그 필서위로도 우리가 알죠. 이화가 뭐야? 배꽃이죠. 우는 비우자야. 세 글자짜리 한자 넣으면 세 번째 글자 뭐라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몰라도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몇 번씩 강조했던 게 있죠. 기본적인 어휘는 아셔야 된다. 이화가 뭐라고? 배꽃이죠. 그럼 잘 봐. 꽃이잖아. 꽃. 꽃하면 계절이 무조건 언제야? 그렇죠. 그럼 선택지에 뭐라고 나와? 봄이다 이러고 나와? 봄이다 이러고 나와? 뭐라고 나와? 계절 가면 10월라고 나오지. 그 원리를 알아야지. 그 정도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생각을 안 한다니까. 울며 자꾸 뭐 했대? 뭐 했대? 이 새끼, 죄송합니다. 이분 이름도 뭐야? 랑. 그럼 뭐겠어? 이별했네. 추풍. 야, 이 정도 한번 모르면 낙엽, 이 정도 모르면 나가 뒤지는 거지. 계절 언제야? 그럼 봄에서 어디로? 그럼 시상정계라는 말이 나오겠지. 뭐라고 나오겠어? 시간 흐름, 계절 변화라고 나오겠지. 그죠? 동진아! 고개 들어! 졸지 마! 고전문학에서 영상 보면 나 무슨 개 또라이 같잖아. 너 CCTV 돌려볼까? 책상이 뭔가 이렇게 속삭여? 고개 들어! 고전문학에서 천리 백리 나오면 뭐야? 호준아 뭐야? 너와 나의. 너와 나의. 그렇지. 단절감, 거리감이다 이 새끼야. 근데 뒤에 뭐 나와? 정서 나오죠? 됐죠? 됐죠? 9번 문제를 답을 안 맞췄네요.
미안, 선생님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면서 동진아, 9번에 몇 번? 4번이 아닌데. 아, 4번이 아닌데. 자, 고인 몇 원길에 나타난 비유법과 이게 좀 비유법이란 표현이 애매하지만 이 몇 원길을 우리가 학문 수양으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 비유법이라는 말을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다른 뜻으로 해석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니? 좀 비유법이란 표현이 선생님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냐고 어떨고 이거는 서리법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양 선언,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학문 수양 선언이 뭐야? 나 공부하겠다라고 외치는 거잖아. 의지라는 말을 선언이라는 말로 바꾼 거야. 됐죠? 이해됐니? 서진아? 몇 번? 그래, 민지한테 물어볼게. 우리 권성고에서 제일 예쁜 민지야. 5번에 몇 번? 여기 누군가가 방금 비웃은 것 같은데 호준이 너지? 에휴. 민지야, 공부 안 하면 이런 남자 만나는 거야. 9번에 몇 번? 5번. 고인도 날 못 보고 어쩌고 저쩌고 물알지. 이게 딱 봐도 틀렸죠. 그러니까 초점화를 좀 잘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어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실 때 국어 영역 시간 부족하니? 시간 부족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이게 약간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선택지 5번까지 끝까지 보세요. 근데 약간 독이 될 수도 있어. 5번까지 봤는데 씨발 잠깐만 이럴 수도 있거든. 그때는 뭐 하면 돼? 안 바꾸면 돼.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 바꿔서 틀린 경우가 많아? 바꿔서 맞추는 경우가 많아? 맞춰본 적이 없니 둘 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선택지를 좀 끝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아까 해버렸네요. 그 다음에 11번은 점프할 거고요. 좀 마무리합시다. 호준아 12번 가자. 2번. 근데 2번 선지를 잠깐 보세요. 가와 다에서는 각각 고인 님에게 가까이 가는 건 맞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떤 단어가 찝찝한 거야. 아 씨발 정서적? 고인을 사랑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렇게 푸세요.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신 분은 정서적에다가 물음표를 박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를 봅니다. 그래서 속어형으로 가장 확실한 걸로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뭔가 선택지에 좀 물음표가 박히는 부분에서 사고가 멈춰. 그 다음 단계가 뭐라 그랬지? 이게 함정 같은 거야. 그 다음 단계가 뭐지? 다른 애들이 이 함정을 놓쳤을 거야. 나만 발견했을 거야. 다 틀리고 나만 맞추겠지? 그 다음 단계가 뭐야? 너만 틀려. 왜 그러는 거야? 물음표를 박는 거를 습관화하세요. 근데 물음표가 3개 나온다. 너는 그 문제의 학습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일단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국어 문제가요. 어떤 앞부분에서 잘 안 풀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초조해지죠. 앞부분에 그리고 습관적으로 앞부분은 잘 풀리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시험을 볼 때 앞부분에서 안 풀리면 되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어떻게 되니? 편협하게 되고 좀 조바심이 나고 좆됐음을 감지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를 보거든. 그럼 뭐가 문제야? 내가 준비한 실력이 발휘가 안 돼. 운동을 할 때도 긴장이 너무 크면은 실력 발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냥 문항 배열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쉽고 뭐 뒤로 가면 21번, 22번, 23번은 어렵니? 국어는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넘기세요. 그냥 앞부분이 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조금 긴장도 조절이 안 돼서 좀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넘기시면서 부드럽게 푸세요. 그냥.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고3 아이들한테 엄청 강조합니다. 내가 준비한 게 얼만큼이건 시험을 보는 그 순간은 누구를 믿어야 돼?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좀 자신감 있게 쭉 치고 나가고 다시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푸세요. 앞부분에서 꼬였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세트를 좀 더 풀어볼 거야.